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작구에서 써니사이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화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진수라고 하고 학생들을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서영구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중등 영어 전문 학원이고요. 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위렌켈리 영어 학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위치한 클라비스 영어 학원 원장 조원웅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원 주변의 고등부 학교들은 서술형 난이도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술형이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중요하잖아요. 몇 점 차이로 갈리기 때문에 고등영어 서술형이라고 검색해서 교재들을 구매를 해서 수업을 많이 해요. 근데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 특히 내신 시험이랑 포커스가 맞춰진 서술형 교재들이 별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니까 짜집기를 이제 하죠. 이렇게 내용별로. 저희가 중등 영어 전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3 안에 이 고등 서술형이 마무리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초등에서 적어도 한 4학년 정도부터는 아주 문법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쓰기 중심으로 하다 보면 중학교 1학년 안에 저희가 천일문 등이나 기타 이제 문법 교재로 해서 문법을 완전 마스터를 한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초반에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하면서 고등 서술형 대비를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고등 서술형 이제 다시 또 단계에 맞춰서 진행을 할 때 문법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좀 마스터를 좀 일찍 했다 보니까 우리가 중3 안에 이게 마무리가 가능하겠다. 서술형은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조금 아이들이 연습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어떤 유형이 있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뭐가 다르지? 라는 거를 팔신이 알 수 있고, 먼저 고등학교 입학 또는 고등학교 가서도 그런 것들을 먼저 대비할 수 있는 교재를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어차피 고등학생들한테 지도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중등 아이들한테도 이 고등 서술형 교재를 선정했을 때 너무 어렵거나 너무 도전적이거나 그러면 이제 정말로 한 장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안에서는 아이들도 되게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조금 더 높여서 올라가고 근데 이제 이 랭크 77이 보니까 되게 그렇게 점진적으로 또는 누적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 놨어요. 기본적으로 학교 주변 출제 유형에 맞는 교재를 선정하는데 영작이 우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작 중심의 교재를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그 영작 문제가 구문이나 주요 문법을 기준으로 하게 있기 때문에 문법과 구문이 정리가 잘 되고 과제가 잘 될 수 있게 연습 훈련이 잘 될 수 있는 교재를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랭크 77이 단권이었을 때는 다 타이핑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번역 문제나 배열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왔었거든요. 근데 랭크 77에서 이 실전 문제가 나와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숙제를 뭘 줄까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해소가 완전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쉽게 자기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집에서 복습용으로 숙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책은 수업 때 학생들과 함께 개념 설명을 하고 정말 얘가 잘 이해한 게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실전 문제집이 너무 잘 수행해줘서 학생들이 숙제로 갖고 온 거를 또 채점하면서 수업 때 잘했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돼서 숙제 내주는 부담이 없어진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서술형 이제 실전 문제 700제 또는 그 랭크에 있는 부분의 서술형 실전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랭크에 해당하는 이제 부가적인 내용들을 얘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가, 무턱대고 외워서 문장을 서술하는 영작 서술형이 아니라 아예 그것과 아주 비슷한 것으로 공식을 적용해서 실전 문제에도 내가 풀 수 있는가, 단어가 바뀌어도 또는 문제 유형이 바뀌어도 그 부분을 중간중간에 그렇게 7회분을 또 수록해 두셔서 다 틀리는 한이 있어도 그 틀리는 한도 내에서 내가 뭘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도 저도 이제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번 개정 교재는 좀 난이도를 좀 높여서 개정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서술형 대비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구판에는 이제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서술형 표현이라는 게 이번에 플러스가 됐더라고요. 고등부에 또 적합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거기 정리해 두셨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풀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답이 보이는 클루스라는 표현에서는 기출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로만 넘어가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블랭크를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놨다. 첫 번째는 최신 유형이나 고등 내신의 경향을 잘 파악한 책이 아닌가 싶어요. 시작하기 앞서에 보면은 유형이 예전 책은 사실 두 가지 유형이다. 어법 문제가 나온다. 아니면 영작 문제가 나온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새롭게 개정된 책을 보니까 어법이랑 영작이 아니라 두 개가 추가가 됐어요. 독해형 아니면 조건 영작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요약을 해서 요약문을 작성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최신 경향이고 모든 고등학교가 지금 아이들의 변별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엔 없는 거를 지금 많이 반영한 것 같은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개정 전판에도 10개 내용별로 누적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양쪽 해서 한 장 분량이었거든요. 개정판에서는 누적 모의고사 분량이 더 많이 늘고 문제의 종류 다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개정판이 수업하기나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더 바람직한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수업을 할 때 칠판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칠판이나 아니면 큰 TV를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PDF예요. 필기가 많은 수업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 PDF로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복습을 위한 튜토리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작지를 워낙 세디에서 좋아해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배열 프린트를 많이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배열 프린트를 보면은 책 안에 있는 모든 문장을 저희가 따로 프린트를 만들고 핸드아웃을 만들지 않아도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습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학원은 어느 정도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되는 학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풀고 채점을 하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교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책으로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게 바로 어휘 리스트입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어휘 수준이에요. 그래서 문법이나 어법을 공부할 때 사실은 단어로 푸는 건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런 뉘앙스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일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편의상 어휘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회는 이제 약간 문법이나 또는 문장으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어법 선택이나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있어서 우리말이 없거든요. 이제 필요 없이 원래 문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중등부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아이들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가자료의 테스트 1, 2 부분에는 우리말을 다 명시를 해놓고 그 우리말 밑에다가 영작을 해서 이제 워크북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거를 복사를 해서 그걸로 연습을 해가지고 오라고 할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수업한 후에 점검 과정으로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요. 세드에서 제공하는 한글 파일을 이용하여 자,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다운받아서 밑줄 부분을 지우고 좀 난이도 있게, 그리고 영작하는 파트도 단어가 주어진 부분들을 좀 더 지우고 확장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한글만 주어지고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단계별로 테스트를 좀 준비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랭크 저희 같은 경우는 고1 애들이 했어요. 근데 이거 수업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저희 동네에서 학교 내신 등급으로 1, 2등급인 아이들이었는데 어법급 서술형도 학습을 했던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어려운 영작을 만났을 때 반드시 내가 작성을 해서 이거를 이제 맞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난도여서 정말 좋았고, 중3한테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3 아이들 중에는 어법급 서술형 같은 그 물밑 작업들이 다 돼 있는 애들은 정답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학생들의 그런 반응의 공통적인 특징의 하나는 정답률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러기 위해선 랭크 77이 신간이지만 그 어법급 서술형이나 올슨 같은 단계들이 아직 안 됐다라면 밟고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조금 어렵다라는 거는 얘기는 했어요. 제 생각에는 중등 영어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서술형 문제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번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예비고1을 초반이나 아니면은 이제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반이 서브 교재로 서술형 문제집을 사용하거든요. 사전식 공부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서술형도 그렇게 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대비를 뭐 올씀 시리즈라던가 어법급 서술형으로 공부를 이렇게 차근차근 밟은 친구들은 정말 만족도는 좋았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서술형이 고등부 중심의 학원이다 보니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중학교 1학년부터 시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은 세드 교재 거침없이 라이팅을 이용하고 또 쓰작 파트를 이용해서 저희 학원에서 계속 훈련을 중1 때부터 받아온 학생들은 기존의 랭크 77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게 편하게 접근할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고등부 돼서야 저희 학원에 온 학생들은 랭크 77 수업을 들어가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하면서 전 단계들을 교재를 계속 혼자 풀게 하고 제가 점검을 해주면 나름대로 성실한 친구들은 바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제 중등 애들이기 때문에 고등 서술형을 직접 볼 기회가 없죠. 근데 이 랭크 77에는 이 전국 기출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목차별로 이제 아이들 학교나 이런 것들도 다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한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내가 중등부인데 고등부 거를 내가 한번 풀어보고 있어. 그리고 푸는데 자신감이 좀 붙어.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게끔. 어떤 목차나 또는 그 주제 자체가 너무 뭉뚱그려 있어서 덩어리가 커지면 아이들이 학습하기가 또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 랭크 77은 말 그대로 77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77가지의 제목을 저는 무조건 아이들한테 외우게끔 시켜요. 그 제목이 이제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게 어법글 스타트나 저희가 이센셜도 다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스타트에서 네모 어법 같은 경우는 왜 하필이면 여기에 네모를 쳐놨을까? 또 밑줄 어법도 왜 하필이면 여기다 밑줄을 쳐놨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제목을 아이들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랭크 77 안에 77가지로 그렇게 분류를 해놓다 보니까 다른 타교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랭크 77이라는 교재를 만든 세듀가 더 나은 교재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렇게 녹아져 내린 책인 거라는 데 확신이 더 있는 게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 랭크 77의 첫 번째 버전과 두 번째 버전. 근데 이제 두 번째 버전을 수업을 해보신 원장님들은 아시는데 많은 부분에서 되게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수업을 직접 꼭 해보시길 바라고, 이게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